자, 전반사 질문입니다. 전반사. 네, 혹시 6번 제가 질문했나요? 6번 상의가 6번? 6번 저번에 풀어준 건데, 자, 디귿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 i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입사하면, 5번이 질문이었어? 자, 5번을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실험해보듯이 생각한다. 저거, 실험해보듯이 생각한다야. 실험해보듯이 생각한다. 자, 봐봐. 여기 세타1 나오고 세타0 누가 더 큰지 비교해봐. 세타1이 더 크죠? 네. 쉽게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비교해. 드라마틱하게. 세타1이 거의 90도에 가깝다고 생각해봐. 그니까 그것만 비교하면 돼. 그냥 이 각도로 비슷하다고 해서 이 각도로 내비주지만 90도로 했다고 생각해봐.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디귿 내용이 뭐야? 세타1보다 어떻게 됐어? 더 큰 입사각으로 입사하면 P는 Y와 X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전반사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굴절각이 몇 도보다 커야 되는데 90도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험하듯이 생각하라는 건 얘를 눕혔어. 그럼 얘도 올라가. 하지만 얘는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반사를 해? 굴절각이 몇 도를 넘어서야 돼? 90도를 넘어서야 돼. 저거나 굴절각이 몇 도를 넘어서야지만 된다? 세타1을 증가시켰을 때 세타0가 정확하게 적어. 어설프게 적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세타1을 증가시켰을 때 세타0는 절대로 90도를 넘을 수 없다. 세타1을 최대한 증가시켰을 때 세타0는 절대로 몇 도를 넘을 수 없다? 90도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전반사 할 수 없다. 왜? 굴절이 몇 도보다 더 커야지만 전반사해? 90도보다 더 커야지만 전반사해. 됐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 그러면 6번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8번으로 가볼까요? 8번 이것을 모르겠어요. 8번은 좀 어려운 문제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얘를 갖다가 빠르고 느린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시 뭘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빠르고 느린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빨라? 여기서 세타1 자체가 임기각이래. C가 제일 빠르다는 걸 그냥 이거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림을 인정해줘. 알겠어요? 중간의 매질이 각도 차이는 크지 않아 보여. 근데 여기는 각도 차이가 굉장히 어떻게 돼? 크고 여기는 각도 차이가 작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증명을 해서 푸냐고, 시간도 없는데. 중간에 끼인 매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누가 제일 빠르다는 걸 그냥 임의로 판단할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그냥 눈에 보여. 자,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느려? B가 제일 느려. 그 다음 뭘 모르겠다는 거야? C가 제일 빠르지. C가 제일 빠르지. 각도가 곧 속력인데. 법선과 이런 각도가 90도인데 얘는. 법선과 이런 각도가 몇 도인데? 90도인데 각도를 속력으로 판단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영상 좀 봐라, 제발. 공부 좀 해. 파동이 공부를 하면 쉬운데 공부를 안 하면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쉬워져. 자, 그래서 일단 C가 제일 빨라. 보여? 그 다음에 디귿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자, P는 A와 C 경계면 전반사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속력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뭐야? 제일 느린 게 A잖아. 잘못 썼잖아, 이거. 느린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갔니? 느린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갔어? 빠른 쪽으로 갔네. 근데 세타1은 어떻게 돼? 여기서 세타1하고 여기 세타1이 어떻게 돼? 똑같지 않아요? 네, A가 더 빠르잖아요. A가 더 빠르네. 잘못 썼잖아. 제일 느린 게 B잖아. 미안해. 속력, 미안하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대충 썼는 것 같아. 자,
이거 제대로 판단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B하고 C하고는 속도차가 어떻게 돼? 알파요. 그러면 A하고 C는 속도차가 어떻게 돼? 작아요. 작지. 그럼 우리 여기 이 사실로 더 뭘 판단해야 돼? 이게가 임계각 크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속도차가 클수록 임계각이 어떻다? 작아요. 작다라고 했어. 근데 얘가 임계각이래. B와 C 사이는 얘가 임계각이래. 세타 1이 뭐래? 임계각이래. 응? 그러면 얘는 속도차가 작으니까 임계각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죠. 커야지. 세타 1보다 커. 그럼 세타 1보다 큰 임계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작은 입사각이야, 큰 입사각이야? 그럼 전반사 할까 못할까? 이거 판단 못하는 애들 죽일 거야. 자,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가는데? 빠른 매질로 가는데, 이렇게 지금 전반사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하래. 굴절과 반사가 동시에 지나는지 판단을 하래. 그런데 내가 법선을 그려놓고 임계각을 판단했는데, 임계각이 이렇게 그려졌어. 전반사 하는 상황이 못하는 상황이야. 못한 상황. 임계각이 얘인데, 하는 상황이지. 이게 틀리잖아, 봐. 이거 하는 상황이라고. 죽여야 돼. 아니, 잘못 봤어요. 내 머리를 때리죠,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들어가는 각도보다 임계각이 작으면 전반사를 못하고 들어가는 각도보다 임계각이 크면 전반사를 하는 경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임계각이 작으면 전반사를 하는 상황, 임계각이 더 크면 전반사를 어떤 상황? 못하는 상황이 잘 판단해야 돼. 다시 한번 입사각이 뭐보다 크면 전반사를 한다고?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를 하는 거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 전반사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그렸어. 지금 이건 전반사를 하는 상황이고 응? 이렇게 임계각을 그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전반사를 못하는 상황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얘가 지금 내가 전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띡 해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가 무슨 각이래? 입사각이래. 근데 임계각은 이렇게 돼 있어. 못하죠. 못하죠.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어렵다고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하니? 덧셈 뺄셈도 어렵다는 수준 정도거든, 이건?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걸 그렸는데도 판단을 못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다시 한번. 임계각을 그려봐. 임계각이 더 크대. 세타원보다. 전반사 하는 상황이 못하는 상황이야.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럼 니네들이 이걸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 시키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다시 입사각이 뭐보다 크면? 임계각보다 크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가 하는 상황. 이걸 써놓고도 문제를 못 푼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니? 이걸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푸는데 죽여야지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판단을 못 하는 건데 그냥. 알겠어요? 비교만 하면 되는 거야, 비교만. 알겠어요? 임계각을 그려보라고. 다시 뭘 그려보라고? 임계각을 그려봐서 입사각하고 비교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판단 못하는 건 이제 내가 질문을 받아줄 수가 없어. 그냥 바보라고 놀릴 거야,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바보야, 그건. 진짜 바보라고 놀릴 거야. 알겠어요? 디귿 내용은 뭐 판단 다시 문제 풀어볼게요. 속력 판단 아까 드렸기 때문에 속력 누가 제일 빨라? C가 제일 빨라. 그 다음에 누가 A가 빠르고 그 다음 누가 B가 제일 느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B와 C를 비교해보자. B와 C를 비교해보면 속도차가 크니까 임계각이 굉장히 큰 상황, 임계각이 작은 상황이야. 작은 상황이고 이게 세타 1이래. 근데 A하고 C 사이는 임계각이 어떤 상황이야? 작은 상황이야. 임계각이 어떤 상황이야? 큰 상황이야. 임계각이 큰 상황이야. 미안하다. 자, 다시. 임계각이 얘는 어떤 상황이고, 작은 상황이고, 얘는 임계각이 어떤 상황이야? 큰 상황이란 말이야. 속도차가 작을수록 임계각이 크다. 그럼 얘를 갖다 각도를 그냥 대략적으로 하나 볼까? 세타원을 한 몇 도 정도로 잡을래? 30도? 30도라고 할게. 30도라고 할게. 그럼 얘는 임계각이 세타 C'은 어떻게 돼야 돼? 30도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자, 커야죠. 30도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몇 도 정도 잡을래? 그게 귀찮고 50도 정도 잡어. 그래, 마음대로 잡아도 돼. 내가 45도 하자. 45도 할게. 그럼 얘는 임계각이 45도야. 그럼 여기다 45도를 뭐 하라고? 그려버리라고. 그러면 임계각을 45도 그렸으니까
어떻게 돼? 전반상 이거보다 작은 인계각보다 작지. 전반상 한 상황에 못한 상황? 못한 상황. 이걸 판단 못하면 이제 그 다음 못 가르친다고 내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넘어가시죠. 응. 자, 그래서 속력차만 잘 비교를 하면 전반상 하는지 못하는지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 복습해도 좋을 만한 내용을 질문한 거니까 1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3번이 시험 문제 잘 나와. 13번도 발표 쳐놓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14번은 그림 가와 나, 물질, 각각 물질 X, Y, Z 중에 두 물질을 이용하여 만든 광섬유의 코어와 클레딩, 코어의 단색광 세타제로 입사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세타1은 임계각이래. 여기가 무슨 각이랑 똑같다고요? 임계각이래요.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Z가 X보다 크다. 그럼 얘가 원래 느린 매질이고 얘는 무슨 매질이야? 다른 애들. 빠른 매질인데 굴절률이 크다는 건 더 느리다는 뜻이야. 더 느라고 쓰는 거야. 알겠어요? 네. 더 느려. 그러면 여기는 빠른 매질이니까 속도차가 다시 나왔지. 속도차가 커져서 작아졌어. 속도차가 커졌으니까 임계각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그럼 임계각 내 맘대로 숫자 써봐. 이거 60도라고 한번 해볼까? 너무 크네요, 60도. 그냥 60도로 해. 그거 빠져, 그냥 대충 아무거나 잡은 건데. 니들 맘대로 잡아. 60도라고 했어. 다시, 속도차가 작을 때는 60도라고 했어. 속도차가 클 때는 60도보다 어떻게 돼야 돼? 45도. 작아야 되지. 그쵸? 45도. 작아야 돼. 그리고 잘 들어. 세타 제로로 입사했지만 더 느린 매질 쪽으로 갔기 때문에 각도가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법선과 이런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 각도 이퀄 속력이니까 더 어떻게 돼야 돼? 누워서 각도가 더 작아져야 돼. 공기에서 느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공기에서 어느 쪽으로 갔기 때문에 느린 쪽으로 갔고 어떤 쪽으로 가서 더 느린 쪽으로 갔기 때문에 법선과 이런 각도는 더욱더 어떻게 돼야 돼? 더 작아져야 돼. 그러면 요 부분에서 입사각은 당연히 어떻게 되니? 더 커졌죠? 입사각이 80도야. 근데 임계각은 아까 60도였다가 몇 도로 바뀌었어? 45도 정도로 바뀌었어. 그럼 전반사 해 못해? 못해요. 아주. 이거 봐, 이거 판단 못하는 애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여요. 이거 맨날 틀려. 왜 맨날 틀려? 도대체 왜 틀리느냐고. 똑같은 거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1 더하기 1은 3, 막 1 더하기 2는 5, 막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건. 참 미치겠어. 어쨌든 그런 정도의 분류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뭘 모르는 건 알고 기억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를 하는 상황이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 전반사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거 외우는 걸 적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 외운 건 외웠는데 적용을 못하는데. 못 풀죠. 임계각이 작은 거지. 왜 속도차가 크니까. 임계각이 작은 거지. 나의 경우 여기 사이에서. 그러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모르겠으면 개별적으로 와. 계속 물어볼 거야, 내가. 졸라게 물어볼 거야. 전반사 해 못해. 임계각이 크대 작대. 계속 물어볼 거야. 계속 물어봐 줄게. 괴롭히면서. 자, 16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너무 어렵다. 이거 내가 꼭 풀어봐. 자, 그림과 같이 수조의 액체 A를 채우고 액체 표면 위에 30cm 위에서 액체 표면 위 점을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막대 끝이 보이는 게 30cm 위에서 보이고 있었대. 그런데 요 H를 재보니까 A의 경우는 얼마래? 17이래. 물의 경우는 어떻게 되더래? 19래. 그럼 물의 경우 극단적으로 비교해볼까? 이 막대가 극단적으로 비교해보면 19가 됐다는 건 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다는 것이. 비교만 해보자고.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자고.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 법선과 이루는 각도, 이 각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데 이 각도만 어떻게 됐어? 법선과 이루는 각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야, 서로 다른 매질이 경계면에 수직인 선이 법선인데 그럼 어디다 그려? 처음 봤다고? 도대체
죽여버려요. 맞아. 머리 때리시죠, 그러면. 아, 이게 막. 뭐 하려고 모자 두겠어. 아니, 법선을 그럼 어디다 그려? 이 법선 이렇게 그리니? 아, 얘 수직인선인데 얘 이렇게 그리니? 어떻게 그려? 서로 다른 매지 경계면 수직인선인데 요 지점은 항상 지나도록 해서 이 막대 끝 길이를 측정을 해봤더니만 어떻게 됐대? 더 씻으면 더 길어졌대. 그러면 이 끝이 향하는 걸 그대로 그려보면 법선과 이루는 각도는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이 각도는 그대로인데 그럼 공기에서의 속력은 그대로인데 이때의 속력은 빨라진 거야 느려진 거야? 각도가 커졌어 작아졌어? 이어진 거죠. 느려진 거지. 각도가 작아졌으니까. 느려진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 문제를 읽으면 읽을 줄 알아야지. 사실 A보다 B가 더 각도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각도가 작다고 하는 거는 느리다는 뜻이야. 깊이 들어갈수록 뭐 하다는 뜻이야? 느려진다는 걸 판단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각도가 작아졌구나. 그럼 뭐 했구나? 느려졌구나. 알겠어요? 느려졌어. 네, 느려졌어요. 그걸 판단을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럼 속력 비교가 끝났네. 다시 무슨 비교가 끝났어요? 계속 느려졌으니까 가장 느리고, 이쪽은 느리고, 이쪽은, 잠깐, 이쪽 밑으로 미안하다. 느리고, 이쪽 어떤 쪽이야? 빠른 쪽이라는 거지. 물론 공기가 제일 빠르겠지만. 알겠어요? 자, 그러면, 굴절률은 A가 물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느릴수록 굴절률이 커, 빠를수록 굴절률이 커. 느릴수록 굴절률이 크지. 아래쪽으로 갈수록 굴절률이 커. 근데 답을 틀리게 쓰는 애들은 난 몰라, 그 다음은. 빛의 속력은 항상 똑같아. 매질에 따라 달라져? 매질에 따라 달라져. 알겠어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만 똑같다고 했어. 줄인다. 시험 전날 와가지고, 선생님, 왜 물속에서는 빛의 속력이 달라요? 빛의 속력이 달라요? 분명히 이런 애들 있을 거야. 그냥 머리를 때리시죠, 선생님. 머리를 때리라고? 야, 걔는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머리를 때리니?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 같이 울까? 같이 울어줄까? 그럼 그 얘기밖에 안 나온다고. 진공에서는 다 똑같다고. 어떤 관절자가 보아도.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집니다. 통과하는 물질이 달라지면. 자, 빛의 속력은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느려져.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액체와 공기 사이 임계각은 속도차 비교하면 되지. 다시 뭐 비교하면 돼? 속도차 비교하면 끝나는 거죠. 풀이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16번까지가 17번. 저거랑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확대해서 풀어줄게. 그림과 같이 단색광 P를 공기 중에서 매질 A의 윗면에 입사시켰어. 그런데 아래로 쑥 꺾였는데 윗면에서 전반사는 할 수 없죠. 공기는 제일 빠르니까 빠른 에서 어느 쪽으로 갔을 땐 전반사 일어나지 않는다. 느린 쪽으로 갔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느린 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동안에 빠른 쪽으로 가는 동안에 굴절각이 90도보다 커지는 순간 그때 굴절하지 못하고 전반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는 어디에서의 각도야? 여기 공기하고 매질 A에서의 각도인데 얘를 갖다 0도부터 해가지고 쓱 눕혔어. 그랬는데 64도까지는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64도까지는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64도 초과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럼 64도로 눕혀봐. 64도는 45도보다 살짝 크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여기 옆면에는 요 밑에 쪽에 요 P지점이라고 하면 P지점이 요쪽에 있었다가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커졌겠죠?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쭉 올라와 있는데 여기 원래 도달하던 것보다 위쪽으로 쭉 올라왔으면 여기도 법선을 그릴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지. 법선과 이루는 각도는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작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이걸 느껴야 돼. 얘가 이렇게 커지면 얘는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은 여기 법선과 이루는 각도는 점점 어떻게 되는구나? 작아지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전반사가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전반사가 안 일어났다는 건 느린 에서 빠른 쪽으로 가다가 더 이상 전반사가 안 일어났단다. 다시
전반사가 일어났다가 갑자기 안 일어났다는 거잖아. 전반사가 일어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안 일어났다는 건 무슨 각에 도달했을까? 임계각에 도달했지. 임계각은 몇 도 정도 된다니고 64도로 보는 거야. 다시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각이 64도구나? 임계각이 64도구나. 처음에 여기서는 전반사를 했지만 여기서는 무슨 각도 얘가 64도가 되는 순간에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는구나. 알겠어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상황으로 64도가 임계각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요. 자, A의 실험은 끝났어요. 64도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임계각이 하나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A로 실험했을 때 임계각이야. B는 전반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소리는 뭐야? 문해력 좀 길러잖아. 전반사가 다 일어난다는 건 어차피 느린 매질이니까 느린 애에서 공기중으로 가는 건데 전반사가 다 일어난다는 건 임계각이 졸라게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는 뜻이지. 알겠어요? 네. 전부 다 일어나려면 임계각이 굉장히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 이렇게 들어가도 임계각이 작으니까 이렇게 꺾였어. 그럼 여기 각도 되게 좁은데도 불구하고 임계각은 10도밖에 안 돼. 5도밖에 안 돼. 전반사 하겠지. 임계각이 굉장히 뭐 하는구나?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죠. 임계각이 작다라는 거야. 얼마나 작아? 굉장히 항상 극단적인 비교. 임계각이 뭐 10도. 여기 임계각이 몇 도? 64도. 그러면 속력을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누가 제일 빨라? 공기가 제일 빠르지. 그 다음에 임계각이 크다는 건 속도차가 어떻다는 얘기야? 커요. 크다는 거야. 공기라는 속력이 3이었다면 A라는 속력은 뭐 2였어. 근데 얘는 0.1. 뭐 0.1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속도차가 굉장히 어떻게 돼? 크겠지. 굉장히 느려. 누가? B가. A 미안하다. 말하고 지금 생각하고 쓰는 게 달리 나가.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니들이 체크해줘야 돼. 그래서 한 3, 4년 됐거든 그게.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랑 지적을 좀 잘 해줬어. 근데 요즘엔 틀려도 지적을 잘 안 하더라고. 제가 당하겠습니다. 틀려도 지적을 좀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자 P에서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B에서도 느리니까 틀렸겠죠. 매질에서 공기로 P를 진행할 때 다시 매질에서 공기로 P0를 진행할 때 임계각을 비교를 하래. 그러면은 임계각이 어떤 상황이야? 큰 상황이고 임계각이 어떤 상황이야? 작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누가 큰 상황이다?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는 건 맞는 표현이지. 속도차가 작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와 B로 성소매를 만든다면 느린 매질을 뭘로 사용해야 돼? 코어로 사용해야 돼. 다시 코어는 항상 무슨 매질이야? 느린 매질, 굴절률이 큰 매질이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느린 매질 누구야? B가 느린 매질이죠. 그래서 A를 코어로 사용해야 되는 것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1번부터 24번까지? 자, 21번 보면 20번? 자, 20번도 해달래. 그림은 단색광 P가 A와 B의 경계면에 45도로 입사하여 반사한 후, 그 다음에 경계면에 굴절하여. 그럼 여기도 몇 도여야 돼? 반사는 항상 입사각 45도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45도니까 여기도 몇 도가 돼야 돼? 45도가 돼야 되겠네. 그쵸? 45도가 됐어. 그러면 속력 판단할 때 얘는 굴절각 90도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아이고, 90도보다 큰 게 아니구나. 임계각으로 입사했으니까 굴절각이 몇 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90도. 알겠어요? 각도 이퀄 속력으로 비교한다면 얘는 45의 속력이고 얘는 몇의 속력이야? 90의 속력이야. 얘는 45의 속력인데 여기는 45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 그럼 각도 니들 마음대로 설정하고 풀라 그랬잖아. 60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속력 비교가 끝났죠. 일단 전반사 문제는 뭐부터 판단하라고? 속력 비교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생각에 기준이 없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못 풀어. 그러면 B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누가? C가 그 다음 빠르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느려? A가 제일 느려.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 세타 C는 얼마가 나왔을 때? 45도래.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 P에서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써놓고 풀었으니까 틀릴 이유가 없지. 그래도 틀리더라, 야. 누가요? 잘못 보고 틀리더라고. 이거 써놓고도 틀리는 애들 많이 봤어. 10명 중에 1명은 나오더라고. 어? 네. 그렇게 해서 등급 하나가 떨어지더라고. 2등급 1등. 졸라 억울한. 그러니까 선생님은 실수해도 되지만 니들은 실수하면 안 돼. 알겠니? 그리고 선생님은 검사할 시간을 좀 만들어. 근데 니는 검사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 자, P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A에서가 제일 작으니까 C에서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 작겠지. 불전율은 반대니까 얘가 제일 작아야 돼. 그쵸? B가 크다는 건 틀렸어요. P는 C와 B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라고 돼 있는데 P는 다시 또 뭘로 들어갔어? B로 들어갔지. C에서 어디로 들어갔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거 못 찾는 애들 있을 거야, 분명히. 디귿 내용은 이 부분에서 전반사 한 일을 물어본 거야. 근데 애들이 여기 60도라는 걸 찾을 생각을 안 해.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요즘 애들은. 각도를 써서 대략적으로 각도를 쓰면 여기도 써야지. 계속 써가야 되는데 안 써. 똑똑한가 봐, 애들이. 이렇게. C가 빠르고 B가 되네. 여기 지금 속력 비교 다 했는데 다시 속력 비교해달라고 하고 있어. 아니, B랑 A랑 안 들어봤어요. 그럼 안 되지. 자, 그러면 요 각도는 60도로 뒀으니까 몇 도야? 그럼 여기도 다시 법선 그려. 여기도 몇 도야? 30도로 입사한 상황이야. 다시 몇 도로 입사한 상황이야? 30도로 입사한 상황이야. C와 B 사이를, 다시 B, C 사이를 몇 도로 입사한 상황이야? 30도로 입사한 상황이야. 그럼 임계각이 몇 도인데? 45도인데 몇 도로 입사했어? 30도로 입사했어. 전반사 해 못해. 얘기 안 할게. 이제 난 바보라고 놀리는 것도 싫어. 그러면 전반사 해 못해. 이거 한참 걸려. 입사하기 임대역보다 커야지 전반사예요. 그러니까 전반사 하는 상황이 못하는 상황이야. 이 상황은 임계역보다 입사하기 작은 상황이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돼, 안 돼? 그게 공부거든.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뭘 그게 까이면 어떻게 살아가, 인생을. 일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다 됐다, 이거. 큰일 났다. 불려온다. 여유 있어. 시험 전날 물어보면 다 몰라. 다 까먹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연기예요, 연기. 완전 연기야. 야, P와 Q 중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면 누구만 일어나야 되니? 누구만 한 군데만 일어나는데 문제 읽어보면 21번에 보면 그러네요. 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면은 더 크니까요. 뭐보다? 입사하기 임대역보다 크다고 세팅할 수밖에 없는 게 매질이 뭘 결정한다. 매질이 속도. 임계각을 결정을 해. 매질이 뭘 속도 결정하는 거 맞아. 임계각을 결정을 해. 근데 아니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매질이 뭘 결정을 해? 매질 종류가 임계각을 결정을 해. 그러면 여기도 B하고 공기고 여기도 뭐하고 공기야? B가 공기이기 때문에 P로 입사하든 Q로 입사하든 뭐가 똑같다야? 임계각은 같다. 적어. 질문한 친구들. P로 입사하든 Q로 입사하든 뭐가 똑같다고? 임계각은 같다. P로 입사하든 Q로 입사하든 임계각은 같아. 그러면 얘도 그냥 그려봐. 일반각으로 해보자. 얘 몇 도로 보여? 대충 한 60도로 쓰자. 네. 여기 몇 도로 쓰자? 30도로 쓰자. 네. 그렇게 쓸 수 있지? 네. 대충 봐도 그 정도 돼 보이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전반사 하는데 전반사 잘하려면 임계각이 작은 경우 잘할 거고
또는 입사각이 어떤 경우 잘하는 거야? 큰 경우 잘하는 거야. 저거나 전반사 잘하려면 두 가지 조건. 어떤 경우야? 인계각이 작은 경우가 전반사 잘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입사각이 큰 경우야. 그럼 둘 중에서 인계각은 똑같으니까 인계각으로 비교를 할 수 없잖아. 입사각이 큰 게 그냥 당연히 전반사 하는 거야. 그러면 인계각을 몇 도 정도 설정해놓고 그냥 가버리면 돼? 45도. 알겠어요? 그냥 인계각 45도 정도 돼서 B와 공기 사이에서의 인계각은 45도 정도 돼서, 그래서 60도인 경우는 전반사하고 30도인 경우는 전반사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속력 비교도 해봐야지. 공기가 제일 빠르죠? 그럼 누가 더 빨라?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빨라? A가 더 빠르죠? 그 다음 뭐가 돼? B가 됩니다. 여기서 인계각을 나는 몇 도 정도로 설정했어? 한 45도 정도로 세타 C를 설정하고 들어갔어. 그냥 대략적 임의 값을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굴절률은 그럼 A가 B보다 작다라는 건 맞겠죠? Q에선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둘 중 하나는 전반사라니까. 얘가 안 일어나면 얘도 안 일어나는 거야. 얘가 일어나면 얘도 일어나는 거니까 안 돼. 둘 중 하나만 전반사라서. 자, P에서 반사된 X의 세기는 P에서 반사된 X의 세기, P가 위에 있구나. 반사된 녀석, 그럼 전반사 못 하잖아. 그럼 전반사 못 하는 상황에선 빛이 나눠지기 때문에 반사된 빛이 100 들어오면 100이 다 나간다고 그랬어. 100이 반사로 다 나간다고 해서 나눠 들어간다고 그랬어. 나눠서 간다고 그랬었죠. P에서 반사된 X의 세기는 세기는 Q에서 반사된 건 어떻게 해야 돼? 100이 들어왔으면 몇이 반사된다고? 100이 반사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작아져야 되겠죠. 나눠서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P에서 반사된 색이 작아. Q에서 반사되는 색이 어떻게 돼? 크다. 작다라는 건 맞는 표현이 되겠네. 당수! 앞에서 줄기 딱 잘 됐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사실은 시간 많으면 설명해보라 그러면 좋은데. 니들이 혹시 나중에 정시로 혹시라도 물리를 볼 인간들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지식을 할 바에는 물리를 포기해라. 그럼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야. 뭘 모든 걸 포기해. 물리는 특히 더욱더 그런데. 그 다음에, 22번 다 풀어달라고 했으니까 다 풀어줄게. 22번. 23번 많이 해주셔요. 그래요? 자, 50도 흡사한 녀석인데, 그럼 여기 50도면 여기도 몇 도가 돼야 돼? 50도, 여기도 몇 도? 50도. 근데 얘는 50도보다 더 어떻게 됐어? 크게 돼 있죠? 그쵸? 50도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B는 여기서 뭐 했어요? 전반사 했으니까 굴절각이 몇 도보다 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90도보다 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여기서 전반사 했기 때문에 굴절각이 몇 도보다 크니까 전반사야? 90도보다 크니까 전반사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속력이 누가 제일 빠르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 B가 제일 빠르죠. 각도가 큰 B가 제일 빠릅니다. 다시 이 부분을 잘 고려하세요. 전반사 하는 상황에서는 굴절각이 몇 도보다 크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90도보다 크다라고 생각해야지 속력 비교가 돼. 저건 졸지 말고 이씨. 이 부분에서 굴절각이 몇 도가 됐다고? 90도보다 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반사 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속력이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각도가 크니까. 그럼 B가 제일 빨라. 그 다음 누가 빨라? 각도가 큰. 법선 가지고 각도가 큰. C. 누가 제일 느려? A가 제일 느리죠. 속력 비교는 끝났어. 자, 굴절률은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죠? 느리니까 느릴수록 굴절률이 크다. 절대 굴절률 말하는 거예요. P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A에서가 느리니까 틀렸죠? C와 B 경계면에서 BC 경계면에서 B와 C 경계면에서 P는 전반사 한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B와 C 경계면이야?
B와 C 경계면은 어떻게 돼야 돼? 속도차가 작아. 속도차가 이 경우보다 어떻게 돼? 작아. 그럼 임계각이 어떻게 돼야 돼? 임계각이 커야 되는데? 잠깐만, 임계각이 커야 되는데? 아, 여기 써있다. 미안. 이거 안 읽고 풀었으니까 이렇게 해결했어. 임계각은 몇 도라고 돼 있어? 45도. 이거 초점을 맞추느라고, 속력 비교 때문에 이거 초점을 못 치느라고 그랬지. 이거 읽었으면 여기다 뭐 써놓고 풀었어야 돼. 45도라고 써놓고 풀었어야 돼.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도 몇이라고 써줘야 돼? A와 B 사이에서 몇 도라고? 45도라고 써놓고 풀었어야지. 그럼 얘는 몇 도보다 커야 돼? 45도보다 커야 되지. 그럼 60도 잡아. 그럼 이 60도보다 커, 작아. 아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야, 이 강아지들아. 아무 각도가 아니라,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이 60도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해? 20도처럼 보이잖아. 이걸 뭐 증명을 해, 20도처럼 보이는데, 그냥 20도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지. 그럼 임계각보다 커, 작아? 작아요. 그럼 전반 사회 못해. 못하는 상황이다. 입사보다 작은. 하지만 인계가 입사보다 크면은 공부할 수 있다. 인계가 자, 24번은 선생님이 아직 풀지 말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24번은 오늘 설명할 내용입니다. 잘 들어. 잘 들어. 이 문제의 풀이는 기준이 하나 필요해. 다시 뭐가 필요해? 기준. 알겠어요? 풀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졸려.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자, 이거 풀이 기준을 못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잘 봐. 여기 몇 도야? 90도고, A라는 매질이 있고, 여기는 무슨 매질이 있어? B라는 매질이 있고, 다시 여기는 무슨 매질이야? A라는 매질이 있어. 응? 풀이 기준은 이 그림 모양이야. 그림 모양으로 풀 거야. 자, 내가 운 좋게, 다시 어떻게? 운 좋게 실험을 막 해서 빛을 쏴보니까 A, 이렇게 법선, 이렇게 그렸더니만, 여기서 이렇게 입사를 시켰더니만, 정확하게 몇 도를 이루더래, 여기서? 45도. 어우, 대답해주는, 너무 이뻐. 자, 어쨌든, 45도래.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돼야 돼? 45도가 되더래, 둘 다. 몇 도가 되더래? 45도가 되더래. 이때 쑥 나올 거야. 이게 풀이 기준인데, 이때, 여기 지금 A의 입사각, A에서의 여기 입사각 쪽하고, 여기서 나올 때, A 쪽으로 나올 때의 굴절각,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무조건 같은 이유가 여기가 몇 도기 때문에 그런 거야? 45도. 여기도 몇 도라서? 45도라서 같은 거야. 왜? 매질은 속력의 비율이야. 매질이 굴절률 비율이 속력 비율이라서 요 속력 차이하고 요 속력 차이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왜? A하고 B 사이고 A하고 무슨 사이여서? B 사이인데 중간이 몇 도라서? 45도라서 여기 세타하고 여기 세타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세타하고 여기 세타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알겠어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자, 여기서 빗금친 다시 색깔 좀 다른 색깔.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좀 보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초점을 맞춰보자. 그럼 내가 실험하듯이 하는데 얘를 눕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눕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눕혀서 몇 도에 가깝게 입사시켜버리면? 90도에 가깝게 돼버리면, 그러면 얘를 90도 가깝게 돼버리면 여기에다 입사시켰기 때문에 입사각이 커졌으니까 굴절각도 커져가지고 여기 맞는 지점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변하면서 이 각도 어떻게 되니? 틀어져요. 45도가 깨져버립니다. 다시 몇 도가 깨져버려요? 45도가 깨져버려요. 45도가 깨져버립니다. 얘도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가 무슨 각으로 가고 있더래? 임계각으로 가고 있더래. 응? 그러면 45도를 맞추려면 요 양쪽 끝에 각도가 어떻게 되도록 실험을 해줘야 돼? 같도록 실험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지금 45도, 여기 요 사이각을 45도로 맞추려면 더 눕혀야 될까? 아니면 더 법선에 가깝게 들어 올려야 될까? 눕혀야 돼요. 알겠어요?
더 눕혀야 됩니다. 눕혀야지만 여기가 몇 도가 돼요? 45도가 됩니다. 그럼 얘를 좁혔으면 얘가 들어 올라갔으니까 얘도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45도보다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가버린 거야. 여기가 45도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45도보다 어떻다? 크다는 생각을 실험으로 푸는 거야. 다시 뭘로 푸는 거예요? 실험으로 푸는 겁니다. 기준이야. 풀이 기준. 알겠어요? 풀이 기준. 다시 45도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입사각하고 통과해서 나오는 굴절각이 어떻게 된다고? 같은 상황이다. 알겠어요? 그럼 한쪽을 몇 도로 만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90도를 만들었을 때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면 얘를 실험하듯이 눕혀버리라는 뜻이지. 알겠어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유형을 아예 외우고 푸는 겁니다. 이 풀이 기준을 외우고 풀어야 돼요. 뭐 안 외우면 못 풀어요. 알겠죠? 답지 해설 봐라. 알아들을 수 있나? 이런 거는 답지 해설 보면 알아듣기 좀 힘들게 나와 있어요. 근데요. 네.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건 A, B, A 하는데요. 이건 A, B 시네요. 그래서 똑같네요. 너 바보니? 아, A가. 여기도 A고 여기도 A인데 여기는 C야? 여기 B, C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러네. 아, 그건 같네요, 선생님. A가 B 관계네. 그래서 이거 실험하듯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단색광의 속력은 그래서 어디가 빨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얘는 뭐라고 돼 있냐? 여기 경계면에 입사한다라고 돼 있지만 여기 C에 대한 언급이 뭐 나와 있는지 보자. 읽어보자. 반사하여. 다시 A와 긴 경계를 반사하여 실시간을 입사한다. 세타는 임계각이고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다시 세타는 A와 B 사이의 임계각이고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일단은 A하고 B 사이에서 누가 더? A가 빨라요. 그쵸? A가 더 빠르죠? 굴절률은 A가 C보다 더 크다는 건 A가 더 느리다라는 건데? 그쵸? A가 더 느려야 돼. A가 더 느리면 이거보다는 빨라야 되네. 그쵸? 누가? C가. 이건 이제 문제 말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푼 거예요. 알겠어요? 말로 주어진 내용 가지고 속력 비교를 하는 거. 이거 못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야, 이거는 한글을 좀 더 읽어야 되니까, 초등학교 교과서든 이런 것들 좀 읽어봐요. 국어를 잘 못하는 거야. 국어 구문 같은 거, 초등, 중등 국어 구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력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라서 기억은 해결이 됐고, 세타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어떻게 된 상황을 이렇게 사실은 더 세타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더 누워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간 상황을 얘를 갖다 더 눕히니까 쓱 들어 올라가면서 45도가 됐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45도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단색광은 B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 한다라고 돼 있는데 B와 C 속도차가 어떻게 돼? 엄청 커요. 크죠? 그러면 얘가 임계각인데 여기도 세타잖아. 여기도 뭐야? 세타죠. 그러면 임계각이 어떻게 된다? 속도차 그러면 임계각이 작아진다고 그랬잖아. 전반사 해야 돼, 못 해야 돼? 해야죠. 그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좀 제발 이 정도 문제 풀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 진짜로. 뭐 나중에도 또 까먹었겠지 뭐.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24번. 어려운 문제인데 해석의 능력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 27번을 잘 못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려워요. 그게 저예요. 27번은 못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얘들아 규미가 속도차 크면 전반사 한다고 보는데. 아니, 규미가 맞아요. 속도차가 크면 전반사를 하는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대부분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와. 예외가 없어. 근데 예외가 없어. 근데 원리는 그게 아니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나와. 근데 저렇게 간사하게 공부하는 애들 별로 안 좋은데 1등급은 좀 힘들어. 그 간사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간사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왜냐면 계속 그렇게 나오던데요? 맞아, 그렇게 계속 나와. 그렇게 외워도 문제는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에 하나 때문에
자, 여기 무슨 선 그려졌어? 여기 무슨 선 그려졌어? 법선 그려졌죠? 야, 이거 나오면 선생님 9 나오거나 1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꼭지점. 꼭지점이 아니라 원의 중심! 아니, 야, 원의 무슨 꼭지점이, 아니, 미쳐. 저 진짜. 선생님 알아들으시잖아. 난 알아들었지. 다른 애들이 못 알아. 나 선생님이잖아. 다른 애들은 필요 없죠. 원의 중심까지 연결을 하면 항상 법선 어디하고 연결된다고? 원의 중심. 중심하고 연결된다고.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무슨 변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세타 C가 돼야 되겠죠. 그쵸? 얘랑 얘랑 각도는 똑같아야 돼. 그런데 얘랑 얘랑 각도는 똑같지만 얘는 인계각이지만 얘는 인계각이 아니잖아. 자, 봐.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빛이 들어온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몇 도로 꺾여 나가? 법선과 수직하게 끌려 나가죠. 왜? 아, 진짜 너무한다. 여기 무슨 각이라고 돼 있어? 인계가 둘째 각이 몇 도가 돼야 되니까. 90도. 그러니까 90도 되게 그려야지. 안 그려져 있는 거 다 완성하고 풀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속력 비교를 못한다. 바보니? 각도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 각도가 똑같은 각도인데 각도가 제일 작은 거 어디야? 어느 매질 속에서 각도가 제일 작아? B에서가 제일 작으니까 B. 그 다음에 각도 누가 커? A 아니고 A. 그 다음에 C. 이걸 못해서 틀려 애들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모르고 이게 어렵다고 하는 애들은 이등변 삼각형을 잘 몰라. 쭉 연장해가지고 중심까지 연결해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잘 안 해요. 100번 얘기해도 안 외우더라고. 난 1000번까지 해줄 여력이 없다. 자, 그러면 요번에 어떻게 했어? 광선 역진의 원리를 이용할 거야. 다시 무슨 원리를? 광선 역진의 원리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여기 가기 전에 광선 역진으로 가보자. 여기 몇 도로 입사했다면? 90도로 입사했다면 이 경로를 그대로 타라고 와. 아니, 그쵸? 그러면 얘를 입사각을 조금 더 어떻게 한 거야? 법선과 가까운 쪽으로 줄여버리면 불절각 당연히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불절각 줄어들어. 그러면 불절각 줄어든다고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 만들어져.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져. 그럼 여기서 입사각도 줄어드니까 세타원도 어떻게 돼? 더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는 봐봐. 90도로 입사했어. 90도도 작은 각도로 입사했어. 작은 각도로 입사했어. 그러면 이 각도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이 각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어. 그럼 이 각도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따라서 세타2는 세타1보다 어떻다야? 작다야. 비슷하게 그렸지만. 근데 약이 안 들었는데 이거 그냥 각도 들고 가면 안 돼요? 아, 미쳤니? 얘 비슷하게 똑같이 그려놓고 문제를 냈는데 그냥 아예 똑같이 그려놓고 문제를 냈는데 그래요? 되는 거예요. 그럼 각도 재봐라. 거의 비슷하게 해놓고 그래 문제 냈지. 바꿔 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인데 광선역진의 원리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실험하듯이 각도를 어떻게 해야 돼? 변형시켜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게 쉽게 풀립니다. 알면 문제를 빨리 풀고요. 모르면 모르는 애들은 계속 모르더라고. 둘 중 하나야. 이 파동은 되게 간단해.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거나 어떤 애들은 아예 못 풀거나 둘 중 하나야. 풀 줄 알면 되게 빨리 풀어. 예전부터 한번 얘기했지만 고난도 문제는 풀 줄 알아도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되는 문제들이 고난도라고?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고난도라고. 풀 줄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럼 고난도가 아니야. 그럼 내가 다른 애들은 빨리 푸는데 나 혼자만 모르고 못 풀고 있어. 되게 오래 걸려서 풀고 있어. 그럼 그 친구는 그 내용 자체를 제대로 외우지도 않았고 이해도 못하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선생님 인계각보다 입사각이 크면 전반사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판단이 안 돼요. 전반사 한다는지 안 하는지. 전반사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는 외웠는데 문제에 나오면 못 판단해요. 그럼 문제에 나오면 어떤 걸 판단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들어왔어. 이 상황을 쭉 그려놓고 인계각도 판단했어. 근데 얘는 전반사 할까요 못 할까요? 다시 또 물어봐. 이걸 써놓고도.
누가 그래요? 그런 애들이 많다니까. 엄청 많아. 이쪽 파트를 지금 이것 때문에 틀린 애들 너무 많다고.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재부팅 하면 껐다 켜버려. 재부팅 한다는 얘기는 부모님한테 저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인 것 같은데. 껐다 켜버려. 자, 29번은요. 다시 몇 번은? 29번은 광전효과 문제입니다. 쌤 28번, 오! 28번 안 했어. 나 해줄게. 29번은 광전효과 문제니까 패스하고 28번은 넘어가 볼게요. 27번도 해줘야 되나? 27번 27번 안 했는데. 아, 그랬니? 28번 해줄게. 26번도 해줄게, 그러면. 자, 그림은 원형 또는 반원형 매질 A 또는 B에서 경계면을 따라, 야, 지엽적인 문제, 수능 문제는 오히려 쉬워. 좀 쉬워요? 이 문제는 좀 쉬워. 어려운 문제는 따로 몰라 모아놔서 시험 전날 근처 다가와서 풀려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패스하고 넘어간 거야. 어려운 문제 있어요, 조금. 야, 문제 푸는데 오래 안 걸리면, 그거는, 문제 푸는데 오래 안 걸린다니까? 문제 푸는데 오래 안 걸리는 문제를 갖다가 혼자 버벅거리고 있는 걸 질문하러 와. 공부 좀 때리면서 혼내면서 공부 좀 시켜야 돼,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못 외우고, 제대로 외운 걸 적용을 못 시키는데, 응? 그러니까 이런 거야. 1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알려줬는데, 2 더하기 1로 변형하면 못 푸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거든? 왜 2 더하기 1은 3이에요?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걸 갖다 계속 물어봐 줘야 돼. 어려운 거야 제대로 적용 못 시키는 거야, 그냥. 뭐 그게 어려운 거일 수도 있겠지. 나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가지긴 하지만, 자, 차분하게 공부하세요. 반원형 매질 A 또는 B 경계면을 따라 PQ 사이에서 광원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빛을 입사시켰는데, 그런데 이 세타라는 거는 0하고 42도, A가 A일 때는, 다시 뭐일 때는? 42도일 때까지는 2가 어딨어? 매질 1, 2 A도 있고 1, 2도 있어? 잠깐만. 문제 좀 읽어볼게. 중심 O를 향해 입사시킨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매질이 A 또는 B일 때 전반사 여부에 따라 입사각의 범위를 전반사 하는 다시. 거 아니에요? 이 1, 2는 전반사 하는 입사각, 전반사 안 하는 입사각 중에 하나 따지래. 생각해봐라. 입사각이 클 때 전반사 잘한다고 했어? 입사각이 작을 때 전반사 잘한다고 했어? 클 때, 그럼 얘는 전반사 어떤 거야? 입사각이 큰 거니까 얘는 전반사를 하는 상황, 전반사 오케이 하는 상황, 전반사 되는 상황, 못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 그럼 그걸 누가 결정을 해? 내가 임계각이 결정하죠. 임계가 A 임계각은 몇 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42도. B 임계각은 몇을 보는 거야? 34도로 보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응? 뭐가 문제야, 이거? 이거는 왜 문제를 못 풀었냐면, 이 말이 좀 어려워서 문해력의 문제가 좀 있어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과를 왔을 수도 있어. 문해력이 좀 힘들어서.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42도가 임계각, 얘는 몇 도가 임계각? 34도가 임계각. 그럼 임계각이 큰 경우고 임계각이 어떤 경우야? 작은 경우지. 임계각이 작으면 속도차가 크지. 그럼 공기라는 매질의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얘가 더 어떤 매질이야? 느린 매질이라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B가 어떤 매질이야? 느린 매질, 얘가 무슨 매질? 빠른 매질. 자, 영상 찍어놨으니까 말이 좀 빠르더라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고, 복습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문제 풀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푸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28번 넘어가 볼게. 그림과 같이 단색강 P가 1, 2, 3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진행을 했대. 1에서 2를 진행을 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세타1하고 세타2이고, 2에서 3를 진행을 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3, 세타1 이렇게 진행을 했대요.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세타2로 갔대요. 세타2, 1, 2. 그런데 여기 각도 비교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게 말로는 없고 점선으로 각도 비교가 돼 있네. 다시 뭘로? 점선으로 각도 비교가 돼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 세타1하고 세타2가 주어졌기 때문에 1매질이 빨라, 2매질이 빨라?
2매질이 빨라. 그러면 2매질이 빨라? 3매질이 빨라? 2매질이 빨라. 그럼 2는 누구보다도 빠르고 V2는 1보다도 빠르고 V2는 3보다도 빨라. 근데 얘 지금 아직 연결시킬 수가 없어. 어떤 자료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1이면 여기도 뭐가 돼야 되니? 세타1으로 억각으로 같아야 되겠죠? 근데 얘는 얼마가 됐어? 세타2야. 근데 세타2는 보니까 세타1보다 어떻게 돼? 더 커. 그렇죠? 그러면 3하고 1 사이잖아. 다시 여기도 1이야. 여기 3이고 3하고 1 사이 누가 더 빨라? 1이 더 빨라요. 1이 더 빠르네. 그럼 3하고 1 사이에서는 V라고 써야 되는데 하나가 더 주어졌어. 1이 뭐보다 더 빨라? 3보다 빨라. 그러면 속력 비교가 다 끝났네. 이거 다 묶으면 누가 제일 빨라? 2번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누가 빨라? 1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느리네. 각도 비교를 통해서 속력 비교를 했는데 이거 판단 못하는 친구들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중학교 수준 수학도 안 되는 정도 같은데 큰일인데 이건. 자 어쨌든 파장은 속력에 비례하죠. 왜? 뭐가 변하지 않으니까 진동수 주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파장은 누가 짧다야? 1하고 2 중에서 1이 더 짧네. 맞네. 속력은 1이 3에서보다 크다. 1이 3에서보다 크다. 그럼 세타3하고 세타2를 비교를 하래. 다시 세타3하고 세타2를 비교를 하래요. 그러면 봐봐. 여기가 키포인트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으로 비교해봐. 니들이 풀어봐. 오픈 친구들. 요 두 부분하고 요 두 부분. 요 두 부분하고 요 두 부분을 비교를 해서 지금 써놓은 자료를 이용을 해서 세타3가 더 큰지 세타2가 더 큰지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커? 세타3가 더 큰 이유는 얘가 더 어떤 매질이라서? 빠른 매질이라서. 누가 공통각이야 지금? 공통으로 세타1이 양쪽으로 어떻게 돼 있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매질 2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각도 이퀄 속력이야? 얘 둘 다 20도로 본다면 얘는 뭐 45도, 얘는 40도. 왜? 속력이 누가 더 빠르니까? 2가 더 빠르니까. 각도도 어떻게 해야 돼? 법선과 이런 각도가 더 커야 된다. 세타3가 더 크다.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와. 꿈밤 좀 때리면서 뭐 대답 못해. 대답 이상하게 하거나 대답 못하거나 못 외운 거에서 꿈밤 좀 맞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쉬는 시간인가요? 자, 그래서 질문했는데 질문하는 시간 많이 보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또 수업 한번 해보자. 아 진짜 안 치겠다.